연극 가스등은 화려한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연극 가스등의 무대인 거실은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러운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벽난로와 가스등이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게 부유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명이 밝아지면서 잭과 벨라가 등장합니다. 잭은 중년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고 벨라는 아름답고 섬세하지만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벨라는 남편의 잠을 깨울세라 조심스럽게 한효를 문 쪽으로 끌고 가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내주며 귓속말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잭이 벨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벽난로의 불이 다 꺼져가는 모양인데 벨을 좀 울려요. 이 집에서의 벨은 하녀를 부르는 것으로 잭은 벨라에게 벨을 울려 하녀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벨라는 하녀 엘리자베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고 말하고 벨을 울리려다가 석탄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제안합니다. 잭은 벨라의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벨을 울리라고 명령합니다. 즉 벨라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봐요. 이리 좀 와봐요. 이 집에 하녀를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이 집에 하녀를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벨라는 하녀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간접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당신의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연유되는 거야. 하녀 엘리자베스에게 16파운드씩, 낸시에게는 10파운드씩, 모두 합치 1년에 26파운드나 되는 월급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안 시키려고 들다니. 도대체 하녀를 두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벨라는 마지못해 벨을 울립니다. 잭은 하녀가 왜 벨라를 돕지 않는지 물으며 더욱 압박하고 통제하죠. 그리고 잭은 집에 있던 그림이 사라진 것도 벨라를 의심하며 벨라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빨리 다시 갖다 걸어놓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테니 말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당신이 서 있는 뒤쪽 벽을 보란 말이야. 저기 걸려있던 그림이 어디 갔죠? 떼어서 어디에 감춰뒀지? 여보!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야? 정말 날 이렇게 미치게 할 작정이야? 그래. 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또 발작을 시작하는구나. 응? 당신은 또 그 분열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옛날에 당신 어머니가 그랬듯이 말이야. 잭은 벨라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벨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벨라는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잭은 이런 부인이 무관심한 듯 외출을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잭은 나가기 전 벨라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책망하며 벨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갖다준 그 계산서 어디 있지? 분명히 서랍 속에 넣어두긴 넣어두었지? 혹시 다른 데다 넣어둔 거 아니요? 잠깐만. 혹시 또 내가 가져갔을 거라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벨라는 서랍에 분명히 넣어놨다고 말하며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자신을 계획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벨라! 정신 차려요 정신.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자물쇠를 걸어놓고 방속에 넣어두는 수밖에 없어. 나도 참을 만큼은 참아왔어 벨라. 내 인내에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벨라가 잃어버린 계산서는 추후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들은 이 계산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갔다 올게. 한 10시쯤 돼야 돌아올 거야. 그때까진 그 계산서를 꼭 찾아놓도록 해요. 그리고 내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나도 그때 가서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선 안 되겠어.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요양이라도 시켜야지 뭐 이건.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는 이 말이야. 그런 수밖에 없잖아. 벨라, 내 말 알아듣겠지? 그렇게 잭은 벨라를 혼내고 그녀가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득합니다. 바로 그때 로우고 경감이 등장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분이 나갔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좀 앉아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인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의혹과 비통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방황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절 믿지 못하시겠죠. 로우고 경감이 등장하여 벨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잭의 음모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가스등을 보세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이 희미해져가는 가스등은 위층에서 가스등을 사용하는 재고로 인해 아래층의 가스등이 희미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단 말입니다. 이 집은 어떤 노부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바로 이 방에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보석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방이 지금 부인의 남편이 들어가 있는 위에 있는 바로 그 방입니다. 범인은 지금도 그 보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부인. 틀림없이 부인의 남편입니다. 전 오래전에 조수 옆에 앉아 보조 역할이나 해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훤히 알게 되었죠. 시드니라는 웬 젊은 청년이 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남자를 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는 전 다시 한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게 부인 되시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우그는 남편 제게 벨라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고 설명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제게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우그는 나가지 않고 집의 한쪽에 몸을 숨기며 벨라는 로우그 경감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온 잭은 벨라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며 하녀 엘리자베스에게 벨라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하루는 좀 어떤 것 같던가요? 우리 집사람 건강 말이에요. 나대로 가진 노력을 다 해보긴 했지만 역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군요. 아주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증세로 봐선 여간 심상치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미쳐서 죽었죠.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주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더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보는 게. 로우그는 벨라에게 다시 나타나 증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찾은 브로치는 벨라가 잃어버린 물건 중 하나였으며 이는 제게 벨라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벨라는 이를 통해 로우그의 말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로우그는 벨라에게 이 브로치가 과거 사건의 증거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벨라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이 정신병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게 아직까지도 보석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핀을 뽑으니까 열리는군요. 이게 바로 그 노부인이 가지고 있던 보석, 그 보석의 전부입니다. 이게 시가로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구슬 하나가 자그마치 12,000파운드, 12,000파운드씩이나 나가는 보석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이 자체에 보석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보석이라 함은 적어도 보물함 같은 곳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상자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경 위에 올라가서 아주머니 좀 내려오시라 그래. 벨라는 잭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벨라는 내려오다 남편 잭이 낸시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벨라, 왜 그러고 서 있어? 우선 이리 내려와서 좀 앉아요. 우선 내려오라니까! 벨라는 잭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거냐고 걔를 통해 비유적으로 묻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걔는 벨라 자신인 것이죠. 당신 오늘따라 참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군. 걔 얘긴 그만하고 어서 이리 와 앉아요. 그러고 보니 당신의 눈엔 내가 걔만도 못하게 보이는 모양이지? 내려오라면 내려와! 그래, 이리 와서 편하게 앉아요. 내 눈엔 지금 당신이 뭐처럼 보이는 줄 알아? 몽유병 환자처럼 보인단 말이야. 당신은 아마 그런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을 이상하게 뜨고 걸어다닐 때도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사지를 흐느적거리지. 지금 내 눈엔 당신이 꼭 그렇게 뵌단 말이야. 오늘따라 더욱더 그렇게 보이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들어가서 좀 쉬라고 했잖아. 당신 혹시 무슨 딴 일 때문에 신경을 쏟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찾아놓으라고 했던 그 계산서는 찾아놓았어? 그걸 안 찾아놓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귀머거리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닐 텐데. 벨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뭐라고 하고 나갔는지.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 계산서를 못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근데 왜 안 찾아놓는 거야? 벨라, 계산서를 안 찾은 거야? 아니면 못 찾은 거야?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본 거야? 벨라, 그렇다고 내 서랍까지 다 뒤져본 건 아니겠지? 왜? 거긴 왜 안 뒤져봤지? 열어보고도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초조해하지? 혹시 나 모르게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잭은 벨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게 남자야 여자야? 남자. 당신을 찾아왔던 남자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잭은 벨라의 목을 조르며 벨라가 만났던 남자에 대해 추궁합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 꿈속을 헤매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난 알아야겠어. 그 남자가 누군지. 내 말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 순간 로우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잭은 호위병을 데리고 온 로우그 경감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벨라는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요청하고 로우그 경감은 이를 허락합니다. 잭은 도망가기 위해 벨라에게 면도칼을 부탁하고 벨라는 잭에게 면도칼을 갖다 주지만 계산서를 발견하고 진실을 알게 되죠. 벨라는 잭에게 분노하며 로우그 경감을 불러 잭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벨라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로우그 경감은 벨라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로우그 경감은 이 밤이 벨라에게 경이로운 밤이 될 거라고 말하고 막이 내리며 작품 가스등은 끝납니다. 부인, 아마 이렇게도 불행했던 순간은 생전 처음이실 겁니다. 난데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평생 잊지 못할 이런 가혹한 밤을 안겨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